지난 2009년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 약 130건. 화재가 났다고요?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방차에 오르는 소방대원들. 그리고 긴급히 소방서를 빠져나가는 소방차. 하지만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달리는 자동차들 앞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지켜줘야 되는데. 네, 생명을 살리는 길 소방차 출동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이 화재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가 컸던 상황입니다. 노인분들 계시는 노인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불이 활활 타는 거 보고 불은 여기 막 나죠. 뭐 소방차는 와서 발을 동동 구르지 마음은 답답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 지난 11월 화재가 발생했던 노인정입니다.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진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진입을 했는데 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소방차가 갔던 길을 되짚어 가봤는데요. 바로 이 지점의 불법 주차가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까지는 여기에서 몇 미터 정도 되나요? 100여 미터 되죠. 100여 미터 정도요? 예. 그 100여 미터 정도를 어떻게 이동을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수관을 네. 10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네, 길게 이어붙인 소방 호스 보이시나요? 네, 불법 주차로 불이 난 지 5분이 훌쩍 지나서야 화재 진압이 시작됐고 그래서 피해도 더 커졌다는데요. 그렇다면 화재 피해가 급격히 커진다는 5분. 불이 났을 때 5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한 후에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에서의 화재 상황을 연출해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불이 붙고 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불이 번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5분이 지나자 급속히 불길이 커지더니 싱크대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의 이런 특성 때문에 소방차는 5분 내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짠! 도대체 뭐가 이 소방차의 발목을 잡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까지 차려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소방차 길터주기 잘 해주실까요? 실제적으로 차량을 피항해주지 않는다거나 골목길 주정차 박차 때문에 차량 통행이 곤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소방차를 타고 확인해봤습니다. 차 정지. 소방차 화재 출동 중에 있습니다. 차 정지. 정지. 아무리 정지를 외쳐도 제갈길 가기에 바쁜 차량들 도로에 진입하는 것조차 힘겼습니다. 한 3, 4km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제 시간 안에 도착을 하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시간상을 제대로 간다고 하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5분 안에 충분히 도착하고 남죠. 5분 안에요? 네네. 양보 운전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전보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계속 방송으로 비켜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으로 지금 끼어들고 있어요. 화재 출동이라는 안내방송까지 했지만 길을 양보하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 도로를 빠져나와도 소방차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 출동 중에 있습니다. 속히 차량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멈췄어요. 운전 차량. 네, 이런 걸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주택가 불법 주정차가 문제였습니다. 출동 중 사고가 나면 모두 소방관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더 조심스럽다고 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차를 세워놨고요. 진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네, 이렇게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들 이렇게 연락조차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수동식 이동 장비로 불법 주정차를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불이 더 커지죠. 그렇죠. 네, 우여곡절 끝에 골목까지 통과했습니다. 네, 드디어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걸린 시간이 약 11분 정도가 됐거든요. 5분이면 온다고 네, 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약간의 그 화재가 있을 것을 옆집으로까지 번져가지고 큰 대형 화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방차가 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m가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일단은 3m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골목길에 가서 직접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소방차의 폭은 약 2.5m, 골목의 폭이 3m만 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 골목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주택가 골목의 폭은 보시는 것처럼 약 4m가 됩니다. 소방차가 지나가기 충분한데요. 우리나라 이면 골목도로는 4m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정차, 박차 차량들이 막고 있음으로써 한 2m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방차 통행을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 이렇게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길을 양보해 주는데요. 많은 교통 선진국에서는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양보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교차로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을 양보한다면 소방차가 더 이상 거북이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소방차나 또는 119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나면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 차에 우리 가족이 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저 소방차가 우리 집 불을 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고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그 길은 뚫릴 겁니다. 여러분이 긴급 차량의 길을 막는 동안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